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진양권 회장의 서울 메리츠 강남 지점 정건사 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희 카톡방에 회원님이 올리신 내용 기반해서 12가지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R이 이렇게 영업점 직원들 대상 이렇게 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못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오늘 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카톡방에다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HLB 불사조님이 7시 24분에 지금 금방 내용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카페에 있는 내용을 옮겼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서 실제 현장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오가곤 내용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CMC 관련해서 항소로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으니 영업 활동에 집중하면 된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다고 하네요. 뭐가 두렵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1월 4일부터는 항서제약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정리되고 하느냐. 그래서 메리츠 IR 내용 전체 중에서 12개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리보세람이 약간은 최소한 로우슈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캄넬주만 관련 약가. 보통 캄넬 주만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쪽에서 보면 약가가 보통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수준이라든지 4분의 1 수준인데, 최근에 중국계 약물들이 FDA 승인을 받았을 때 중국 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비싸게 요렇게 지금 약가 책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가가 좀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한다. 보통 글로벌 빅파마들의 영업 마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요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까지 감안한 부분이고, 이 리보세라이 같은 경우는 또 경구용 치료제고 저분자 함물질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단에서는 좀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굳이 낮게 해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다. 요 이야기들을 지금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 의사들은 약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임상 결과를 볼 때 로 수준의 약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항암제는 본래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소라페닙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는 뭐냐면 이런 개발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우대해주면서 약가를 비싸게 받게 해주는 부분의 시장인데, 최근에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정부에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도 의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처방을 할 때 환자와 의사들이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은 조금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항암제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보다 비싸게 약가를 받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인 이내에 3년 내 2조 4천억 매출. 보통은 FDA가 허가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된 어떤 시점에서 항암제 매출 평균이 한 3천억입니다. 이 평균은 저런 거고, 근데 간암 치료제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올라갈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HLB는 매출 추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경쟁 약물을 압도할 만한 어떤 자신감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출 추정을 했을 때 피크 매출 기준으로 3조, 그 다음에 3년 내 2조 이렇게 지금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2조가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만, 요 이야기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회사의 어떤 오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마의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최대 2% 수준이다.
예, 그래서 저분자 함물질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판매 가격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원가율은 다르니까 얼마만큼 제품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느냐, 출시할 때. 이 부분들은 이제 PBM 등재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허가 이후에 PBM 등재할 때 이제 약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이제 이후에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지금 요런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련되는 부분, 결국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이제 동료 의사들이 이제 추천하고 키오피니언리더가 좀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항암 라인에서는 이제 치료 처방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 NCCN에 이 정제되는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2-3개월 정도 개최되기에 승인 이후에 뭐 이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은 이후에도 이제 좋은 어떤 재료로서 이 부분들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RI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약과 관련되는 부분들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지금 1월 달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워딩을 좀 잘 살펴봐서 지금 현재 현실하고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CMC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 액세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DA가 조사관들이 팀을 이뤄서 가서 이제 실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있으면 폼 483 관련되는 발행하고, 이것도 당장에 주는 게 아니라 고지하고 난 다음에 회사로 한 뭐 시간 있다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 관련되는 부분들도 15일 내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에서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게 되면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오픈 액세스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둘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막 많이 하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이제 FDA 입장에서 정보 공개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요구가 많이 나오면 홈페이지에다가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을 공지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설 사이트에 가면 유료로 보면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항목인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뭔가가 뭐 폼 483이 나가게 되면 이게 노이즈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엘레바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캄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제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CMC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항서가 이 파트너십인 엘레바에다가 이 부분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의무는 없지만 물어보면 이제 허가 관련되는 상황이니까 알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몰라도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미한 지적이라도 받았다면 이제 이 지적 사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류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레귤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CGMP 관련되는 부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하면 그냥 서류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이제 보안에서 보안 사항 사실을 FDA에다가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서류 작업이니까. 요런 상황으로 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적받은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공개할 이유는 없지만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알려고 하면. 그래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뭐 블랙버스터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1조 이상 판매되고 있는 약물이니까 경미한 지적도 대외적으로는 오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 오픈할 뭐 사항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CMC 문제는 없다고 항서제약에서 이제 받았다는 걸 이번에 더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거는 FDA에서 최종 실사가 끝나고 30일 있다가 나오는 EIR 보고서에는 실사 결과 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뭐 NAI나 VAI라든지 OAI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가 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 부분들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월 말 2월 초인 거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2번 정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IR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CMC 이슈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레바 입장에서는 항서가 그렇게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가 이후의 마케팅.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3월 말에 있는 레이트 사이클 리브 미팅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허가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6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지금 FDA 어떤 사항과 다른 어떤 이제 케이스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관련되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비난과 폄훼만 가득하다. 예. 그 외국에서는 키오피니언 리더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를 최근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언클라이브 관련해서 이 여러 이제 키오피니언 리더가 지금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네주만 관련되는 이 면역 항암제와 티로신기나제 억제 이 병용 관련해서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제로 현실이다. 1월 달에 기사들, 해외 기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8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번에 뭐 갔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쪽에도 엘레바 쪽도 가고 근데 마케팅 차원에서 뭐 갔다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 가고 하면 노이즈는 나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번째 이제 신약 허가 받으면 목표는 영업이익이 무난할 텐데 그럴 경우 단연코 국내 제약바이오 1위 결과로 다시 난다. 자, 이제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1년 이내, 2년 이내에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파는 능력, 보통 이제 우리가 빅파마가 잘한다고 평가했을 때 개발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영업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직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뚫기가 어렵고 근데 뚫으면 굉장히 고성장의 시장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미국 시장에서 자신 있게 진입을 했습니다만 시장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 유럽은 공보험 중심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빅파마들의 어떤 시장 어떤 장악력이 뛰어나고 마케팅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기대는 하지만 당장에 이 부분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1년차 2년차 마치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쉬 제품을 1년차 만에 25%로 올라갔던 건 놀라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엘레바 테라페틱스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5월달 결론 나오면 뭐 올해 하반기는 뭐 준비하는 기간이고 내년도에 얼마만큼 이제 나오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희망도 있습니다만 계속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약을 개발하는 것도 힘들지만 파는 것도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제대로 파는 것도 상당한 역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들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언제부터 기업 가치에 반영되느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주말마다 한 2번 정도 해서 작년에 55개 FDA 허가 약물을 받았습니다만 허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선반영을 하고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뭐 매출이 나오면 올라가고 아니면 아주 이제 몇 개 종목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성과물들을 주가에 많이 반영 안 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거기에다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수가 3배, 4배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주식수에 이런 재료를 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좀 무거워진 어떤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뭐 조정 없이 계속 가기 위해서 대단한 어떤 재료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지 금리 인하하고 이게 맞붙여져 가지고 하는데, 진양곤 회장의 어떤 생각들은 지금 이제 신약 승인 시 한 방에 크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1월 달에 이제 쇼스퀴즈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제 뭐 이 IR의 내용대로 된다면 이 3파라고 하는 게 1파보다는 훨씬 길고 크거든요. 그 파동을 만들지 여부가 진짜 1월달, 2월달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고, 회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자이라든지 베이징처럼 허가 전에 이제 반영되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이 가격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비교로 들었을 때 뭐 인사이트하고 하지만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사전에 올라와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대부분 여기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급등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바닥권에서는 한 6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권 박스권 부분에서 못 들고 가서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한 상태니까, 이 부분은 이제 3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한방하고도 이제 뭐 같이 결부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결과 NDA 본심사, 감리를 주면 판권 인수, 기타 항암주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재료로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정대의 요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주요한 어떤 재료로 보시는 부분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2022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나와서 이제 재무구조가 탄탄해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덜 할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유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승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좋은 상태에서는 또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안 한다 했다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엎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또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결국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만간 팔고 나갈 주주라면 빨리 패시브 자금에 유입될 이벤트를 바라겠지만, 우리는 장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거래소 이전을 그 작년도에 이제 주총 이후에 저는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제 그런 걸 일으켜서 이제 쇼스퀴즈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보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좀 이제 뭐 시각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 원체 이제 몇 년 동안 바닥권에서 이제 고생한 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대로 그냥 쇼스퀴즈 한번 나와서 주가가 활활 타기를 사실 뭐 원하지 않는 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래소 이전 관련된 서류 제출을 좀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해드렸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뭐 봐가지고 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각차는 분명히 있으니까 뭐 살피시면서 이 내용들을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월 말까지 어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살피시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텍스트로 제가 받았던 우리 방에 올려져 있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6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이때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제 N자형 파동의 어떤 시장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나타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내용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